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함수 자체는 우리가 많은 선생님들이 쉽게 설명하는 가장 쉬운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된 거를 초등학교 때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함수 자체가 뭐냐? 우리가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게 자판기라고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 함수라는 자판기 안에 들어가면은 플러스 2가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3이라는 숫자를 넣었을 때 플러스 2가 되니까 자, 5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그 숫자에 대응하는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를 배우기 앞서서 이 함수란 자체의 개념을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어떤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를 설명할 때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정의역과 치역 그리고 공역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예를 들어서 x가 1과 2와 3이 있고 y는 4, 5, 6, 7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각각의 집합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x가 1을 넣었을 때 4가 나오고 2를 넣었을 때 5가 되고 3을 넣었을 때 6이 되는 함수 f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내가 한 숫자를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는 4가 나오고 2를 넣었을 때는 5가 나오면서 3을 넣었을 때는 6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의역, 치역, 공역을 설명할 텐데 화살표를 주는 애들 요 집합 X 있는 원소 안에 있는 집합 X 안에 있는 원소 1, 2, 3을 통틀어서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Y 화살표를 받는 애들 받는 곳에 있는데 자, 요런 7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를 받지 못하고 나머지 4나 5나 6은 화살표를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4, 5, 6을 우리가 얘네들을 치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화살표를 받는 집단에 있는 집합의 모든 원소들을 우리는 공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정의역, 치역, 공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함수 자체가 어떤 건지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어떤 연산이나 어떤 공식을 통해서 그런 거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번에 문제를 풀면서 합성함수, 역함수 또는 그 외에 더 배울 수 있는 뒤에 가서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 함수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 공역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항등함수라든가 아니면은 1대1 대응, 1대1 함수 그리고 상수함수까지 그런 각각의 함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014년 고1 11월 4번인데 되게 3점짜리고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먼저 주어진 대로 fx가 3x-1이고 gx가 x 플러스 1에 대하여 f 연산 g4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문제를 먼저 보면은 얘는 합성함수 그러니까 요 연산 g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 나온 값을 다시 한번 f라는 연산을 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봤을 때 g4는 자 gx가 x 플러스 1이니까 x 자리에 4를 그대로 넣어줄 수 있겠죠. 자, x 자리에 4를 그대로 넣어주면은 4 플러스 1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g4의 값은 5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나왔는 5 자체를 함수 f 여기 x 자리에 또 5를 넣어주면은 5 곱하기 3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은 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느냐? 합성함수에서는 우리가 뒤에서부터 하나씩 계산을 해간다. 그거 정도만 알아두면은 이 문제는 우리가 x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을 또 다른 함수 f에서 연산을 해서 이렇게 구해서 답은 14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함수 fx는 2x 플러스 3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역함수가 어떤 거냐? 역함수를 먼저 보려면 x가 1에서 2, 3 이렇게 있고 y가
4, 5, 6이 만약에 있으면은 함수 f 자체가 우리가 1에서 4로 가고 2는 5로 가고 3은 6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역함수는 반대로 화살표를 받은 애들이 6은 3으로 가고 5는 2로 가고 4는 1로 간다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거 자체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f 인버스 위에 마이너스 1승을 해서 역함수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면은 자 f에다가 한 번 더 함수를 역함수를 같이 해버리면은 우리가 원래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항등함수 i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역함수에서 한 번 더 역함수를 해도 원래 있던 자기 자신의 함수인 f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를 우리가 충분히 구분해 주면은 우리가 역함수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데 그러면 fx는 2x 플러스 3에서 역함수를 gx라고 했으면은 먼저 자 fx가 자 2x 플러스 3일 때 얘는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y는 2x 플러스 3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y랑 x의 위치를 바꾸면은 우리가 바꿔서 y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 y랑 x의 위치를 바꾸는데 이 x랑 y 위치를 앞에 있는 숫자까지 모두 바꾸는 게 아니라 문자만 바꿔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x는 2y 플러스 3이 되고 식을 정리해주면은 2y는 x 마이너스 3 양변을 2로 나눠주면 y는 2분의 x 마이너스 3이 내가 구하는 함수 gx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15의 값을 g15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x 자리에 15를 넣어주면은 자 그러면 2분의 15 마이너스 3이 15 마이너스 3은 12가 되니까 2로 나눠주면은 계산해주면 6이 돼서 내가 구하는 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역함수를 직접 구했지만은 직접 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 역함수 자체가 x랑 y의 위치를 바꾼다고 했으니까 내가 15의 값을 구하는 거면 이 원래 식에서 y 자리에 15를 넣었을 때 나오는 x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먼저 식이 y는 2x 플러스 3인데 여기서 xy 위치 바꾸기 전에 y 자리 자체에다가 자 15를 넣으면 15는 2x 플러스 3이 되고 이것 또한 우리가 식을 정리해 주면은 x는 6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굳이 이런 방법으로 먼저 구하지 않고도 xy 위치를 바꿔주는 좌표를 바꿔준다는 개념으로 y 자리에 구하는 역함수의 값을 넣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요 다음에 배울 때 이 정의역, 치역에 관해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다음 문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1차 함수 fx가 x-10이고 gx는 2x-1에 대하여 우리가 f의 역함수 연산 g1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1번 문제에서 했듯이 이런 식으로 함수가 여러 개가 나왔다는 것은 먼저 뒤에서부터 계산을 한다는 걸 확인했었죠. 그러면은 g1이란 말은 x자리에 1을 넣으니까 2-1이니까 그대로 1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g1 자체는 우리가 1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f의 역함수를 해서 1을 결국 구해야 되는 건데 얘는 우리가 바로 앞에 문제에서 자 fx 자체가 y는 x-10이라고 했을 때 xy 위치를 바꾸면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위치를 바꾸기 전에 y 자리에다가 1을 넣으면은 x-10이 되니까 내가 구하는 x는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데 그러면 1번이랑 2번에서 했던 개념들을 통해서 역함수나 이런 거를 따로 구하지 않고 xy 위치를 바꿔서 y 자리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거를 넣으면은 바로 내가 구하는 연산을 거치지 않고 x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4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x가 1, 2, 3, 4, 집합 x가 1, 2, 3, 4가 있고 y가 5, 6, 7, 8에 대하여 함수 f는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이다. 자, 1대1 대응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먼저 f1이 7이고 f2-f3이 3이 된다고 했을 때 구하는 거는 f3과 f4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쉬운 함수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 집합이 있으면은 자, x가 1, 2, 3, 4라고 했고 그리고 자, y는 5, 6, 7, 8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1대1 대응이 뭔지 그리고 항등 함수가 뭔지 1대1 함수가 뭔지 상수 함수가 뭔지 이런 거를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작게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x가 1, 2, 3이고 y가 1, 2, 3이 있습니다. 만약에 f가 x에서 y로 간다고 했을 때 자,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간다면은 얘는 우리가 어떤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1이 똑같은 자기 자신 1이 나오고 2도 자기 자신이 나오고 3도 3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x에 어떤 값을 넣든지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를 우리는 항등 함수라고 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해서 항등 함수가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게 자, 1대1 대응과 자, 1대1 함수가 있겠죠. 자, 얘네 둘을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자, x가 하나의 값에 따라서 y가 하나의 값을 가졌는데 이렇게 하나당 하나씩만 가고 만약에 뭐 여기 4가 있어서 4가 뭐 3으로 가거나 이렇게 안 했죠. 화살표를 보내는 애들도 그렇고 받는 애들도 그렇고 하나씩 받았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보내는 애들이 분명 각각의 하나씩의 화살표를 보내야 하는 게 함수의 정의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화살표를 받는 애들이 만약에 우리가 요 2가 아니라 1로 갔으면은 1대1 함수가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하나로 갔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함수가 만약에 여기서 y가 4까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4까지 있으면은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4는 화살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화살표를 못 받았죠. 화살표를 못 받았을 때는 우리가 요 받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했고 화살표를 받는 전체에 있는 집합, 받을 수 있는 후보자들, 이 Y 전체를 공역이라고 했었는데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치역이랑 공역이 다르죠. 치역이랑 공역이 달라도 화살표를 하나씩 보내고 하나씩 받았으면은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1대1 대응은 뭐냐? 4가 없어야 돼요. 이렇게 4가 없으면은 화살표를 하나씩 보내고 화살표를 하나씩 받았고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모두 같으면은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헷갈려 하는데 1대1 대응의 개념이 조금 더 작다. 얘는 하나씩 받고 하나씩 주고 했지만은 우리가 치역과 공역 자체가 같아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기억해 두고 1대1 함수는 내가 화살표를 받는 애들이 각각 하나씩만 받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 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개념 중에 상수함수라는 게 있죠. 그러면은 상수함수는 만약에 x가 1, 2, 3이 있고 y는 1, 2, 3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의 숫자로 가는 거 1은 1로 가고 2는 1로 가고 3도 1로 가고 이렇게 1이 인기가 되게 많아서 모든 아이들이 1만 찍으면 얘는 상수함수가 됩니다. 왜냐면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있을 때 x에 1을 넣었을 때도 y가 1이 나오고
x에 2를 넣어도 y가 1이 나오고 3을 넣어도 1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y는 1의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우리가 말하는 상수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되게 뭐 많이 있으면은, 자, 이렇게 됐으면은 얘는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가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은 내가 이 값을 넣었을 때도 여기 요 y 값이 나오지만 요 0에서도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y의 값이 x의 값의 2개에 따라서, 혹은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3개까지 우리가 하나의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은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봤던 항등함수, 자, 얘는 우리가 y는 x의 그래프를 보면 쉽죠. y는 x, y는 x니까 x에 1 넣으면 y도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에서 문제에서 한번 읽어봤을 때, 자, 쓸데없는 개념은 일단은 지우고,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면은 x가 원소가 1, 2, 3, 4가 있고 y가 5, 6, 7, 8이 있을 때 f1은 7로 간다고 했으니까, 자, 색깔이 있는 걸로 화살표를 한번 나타내주면 1은 7로 갔죠. 1은 7로 가고 f2-f3이 3이라고 했는데, 자,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애들 중에서, 자, 5랑 6이랑 8이 3개가 남아있는데 이거 중에서 우리가 어떤 아이를 했을 때 2개를 빼면은 3이 나올까요? 분명 8-5를 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앞에 F2가 8이 되고 F3은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화살표로 나타내면 F2는 8로 가고요. 그리고 F3은 5로 가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구하는 F4는 6으로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함수, 자, F에 대해서 완성을 했으면은 여기서 F3 플러스 F4의 값, F3은 어디로 가느냐? 자, 여기는 5가 되고 F4는 어디로 가느냐? 6으로 간다는 걸 아니까 5 플러스 6은 당연히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라 그러면은 각각의 화살표를 하나씩 보내고 하나씩 받고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더 설명했던 뭐 항등함수,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고 2를 넣었을 때 2가 나오고 이런 식의 항등함수가 있고, 자기 자신 나오는, 그리고 어떤 숫자를 넣든지 간에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 상수함수, 우리가 상수함수는 x축에 평행한 직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까지 배웠죠. 그리고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가장 큰 차이는 공역과 치역이 같으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은 1대1 대응이고, 그게 같지 않으면은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이야기했으니까 그까지 개념을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이 문제는 마치고 마지막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의 5번째 문제는 2015년 고1 11월 17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집합 x가 원소를 1, 2, 3, 4, 5를 가지고 함수 f가 x에서 x로 가는 그림팔과 같다. 자, 요렇게 1은 2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4, 4는 5, 5는 3 이런 식으로 표나 아니면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함수가 어떻게 가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함수 g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자, 가가 g1은 3으로 가고 g2는 5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옆에 g를 그려줘야겠죠. 똑같이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자, g라고 하면은 얘가 1, 2, 3, 4, 5가 있습니다. 1, 2, 3, 4, 5가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g 함수에서는 1은 3으로 가고, 색깔이 있는 걸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1은 3으로 가고, 그리고 2는 5로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g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앞에 설명했듯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얘는 자, 1대1 대응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1대1 대응이 된다는 말인데 1대1 대응은 화살표를 하나는 하나씩 보내고 그리고 받는 애들도 화살표를 하나씩 받아서 거꾸로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뭐 1이 2로 갔는데 2도 2로 가버리면은 거꾸로 해버리면은 2가 1로 가고 2로 가고 두 가지로 가기 때문에 함수 자체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1대1 대응이고 화살표를 각각 우리가 하나씩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은 구해야 되는 거는 G 연산 F4 플러스 F 연산 G4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F4 먼저 우리가 F4는 쉽게 계산해 줄 수 있는데, 자, 4는 어디로 가느냐? 5로 갔죠. 그러면 앞에 거는 G5가 되고, 그리고 뒤에 거는 G가 4로 갔는데 그 4로 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F 함수에 넣어서 했을 때 최대값을 찾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다양한 경우가 나오는 것을 표로 그리면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표로 그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줄을 맞춰서 써주고, 자, G4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F의 연산 G4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G5가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먼저 G4 자체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4는 1대1 대응이라고 했고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1과 2와 4를 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를 나타내면은 1이 갈 수 있고 2로 갈 수 있고 4로 가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 연산 G4는 그때 얼마가 나느냐. 자, G4가 1로 갔으면 1로 갔을 때 그 1 자체는 어디로 가느냐 확인해 보면 2로 가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2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2로 갔을 때 G4가 2로 갔을 때 2는 1로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G4가 4로 갔을 때는 4는 5로 가니까 5로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G5가 어디로 가는지인데, 자, 만약에 G4가 1로 갔으면은 5는 2와 4 두 가지 경우를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잘라서 2와 4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G4가 2로 갔으면은 1과 4라는 G5의 값을 두 가지를 가질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G4가 4로 갔으면은 1과 2를 가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로 우리가 나타내어 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구하는 값은 G5 플러스 F 연산 G의 4인데, 자, F 연산 G의 4의 값을 구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줄과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줄의 합이 최대가 되는 걸 찾는 건데, 자, 2 더하기 2는 4가 될 거고 2 더하기 4는 6이 되니까 2 더하기 4가 일단 더 크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2고 1 더하기 4는 5니까 1 더하기 4가 더 크지만 2 더하기 4보다는 작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5와 1 했을 때는 6이고 5와 2는 7이니까 내가 구하는 최대값은 이렇게 되었을 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의 값은 7이 돼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1대1 대응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1대1 대응이고, 그 다음에 이런 표를 그려서 그림도 먼저 그리고, 그리고 이런 표도 그린 다음에 하나씩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최대값은 뭐 이렇게 했을 때 6도 나오고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가장 큰 값은 마지막에 G4가 4로 갔고 F 연산 G4가 5로 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G5가 2로 갔을 때 그때의 7이라는 값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함수 단원 자체가 우리가 되게 적은 문제로 했었는데 개념을 몇 가지 확실히 이야기했었죠.
뭐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의 차이점, 그리고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의 차이점,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정의역과 치역과 공역을 알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가장 맨 처음에는 함수 자체가 우리가 자판기처럼 x에 하나의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 무조건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